안녕하십니까. 저 원국인데요. 이번에는 KBS의 추정 60분에 저는 며칠 전에 이걸 봤어요. 방송한 지는 꽤 오래됐는가 본데 2014년에 한 거예요. 그런데 1년 전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보고 이것이 방송에 놓은 거하고 실제하는가를 제가 찾고 보니까 여기에 말한 생년월일이 맞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목이 있다시피 이 추정 60분의 관계자 되는 분이 물론 제가 전화를 하고 지금 올라와 있는 추정 60분의 전화가 번호가 거기 없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여기 나오는 휴대폰으로 물론 오래돼 가지고 담당자가 바뀌고 그랬을지 싶은데 전화도 해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또 추정 60분에 거기에 메일이 있던데 메일에 대해서도 제가 글을 드렸는데도 답이 없네요. 그래서 제목에 보다시피 사주와 운명은 실제할까?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아니라는 거죠. 자, 왜 아니냐? 쌍둥이 사주인데 어째서 한 사람은 교수가 되고 한 사람은 무속인으로서 이렇게 완전 극과 극의 삶을 사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실기 위해 그랬는데 관계자분들이 나름대로의 찾고 또는 공정성을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은 맞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분이 되게 미입했다. 되게 부족했다. 이분이 이 자료와 더불어 이 만드는 과정이 되게 부실했고 결론적으로 신뢰성을 잃은 것이다. 방송을 믿지 못하고 추정 60분 이 정도의 시사 프로그램도 신뢰할 수 없겠구나 하는 부정적인 것을 이 제목에서는 그렇게 이끌려 가려고 했지만 운곡 김문둔갑으로 제가 풀이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코 쌍둥이 사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맹리학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의 쌍둥이 보는 사주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천반을 합하고 집안도 합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또 자체에서 보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운곡 김문둔갑은 차격법으로 봅니다. 다음 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분이 미시라면 신시로 보고 밑에 동생은요. 그래서 쌍둥이 사주도 비슷한 게 있어요. 쌍둥이 사주가 비슷한 게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비슷하게 살아가요. 비슷하게. 그런데 이처럼 전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완전 다르게 살아가요. 이런 것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고 나와요. 분명히 나오는데 아마 이 관계자분들은 자들은 모를 거고요. 그리고 방송에 나왔던 그 마지막에 교관 하시는 분도 전문가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흡한 왜냐하면 그걸 확실히 찾지 못했다는 것은 미흡하다는 것을 그렇지 않는 저 입장에 볼 때는 어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더 이렇게 수습을 하든지 그리고 맹리학 위주로 하게 되면요 이 한계가 있어요. 저 같은 기문둔갑을 하거나 다른 학문 다른 운명학 하는 분도 고르게 나오게 해가지고 방송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되게 주관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그 결론을 내려놓고 짜집기 하듯 이렇게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자분이 제가 지금 올리는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약간 좀 더 말하면 조잡하게 만드는 것인가 또는 좀 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공정성에 다가가지 못한 그런 방송이었는가를 아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방송에 나온 것에서는 이 시가 없이 나왔죠. 그런데 1월 5일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1월 5일은 이런 일자가 안 나와요. 1월 6일 때에 임자일주가 돼요. 그러면 그는 자시라는 거죠.
그래서 자시라는 걸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고, 언니가요, 동생은 축시라는 게 나와요. 그렇다면 언니의 자시와 축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쉽게 완전히 구별이 돼요. 완전히 구별이 돼요. 자, 그것을 이제 보면 알 건데요. 제가 완벽하게 설명을 다 이렇게 풀어야 하는 원리를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큰 맥을 그래도 대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비교해서 먼저 보죠. 이거는 언니 사주, 이거는 동생 사주입니다. 요 색깔이 있는 것이 이 사람의 평생 원국에 타고난 팔자예요. 체크했는 것 더불어서. 이 동생은 이렇게 나와요. 자, 궁은 희한하게 똑같죠. 자리 배열은 똑같이 나옵니다. 쌍둥이 나서 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기존의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뭔가 약간 다를 겁니다. 복잡한 숫자도 있고 이 숫자도 이런 아라비아 숫자도 있고 이런 건데 이거는 나이도 뜻하지만 다를 뜻이에요. 다른 기존 기문학을 비교하면 그분들은 1년 신수 볼 때에 요걸 또 눌러가 들어가 보고 또 하나 끄잡아내 보는데 저는 원명국만으로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홍국수, 암장수인데요. 이거 없으면 매끄럽게 답이 안 나와요. 부분적으로 맞은데 안 맞을 때는 전혀 엉뚱한 답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이런 것은 하루 일진이에요. 하루 일진, 여기 60갑자의 일진요. 요 일진이 그대로 60갑자 요 날이에요. 양력입니다. 양력. 보기 쉽게 양력.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프로그램은 그리고 천반도 동출을 이렇게 해놨고요. 이런 것들도 운국 기문이 다 특허를 내놓은 겁니다. 예. 특허를 내놨는데 도용한 사람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야, 그렇다면 자, 이게 언니 거예요. 언니 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언니 거고 언니 걸 먼저 보니까요. 또 프로그램 보게 되면 이걸 보게 되면 요거 탁 눌러하게 되면 색깔이 있는 게 있잖아요. 약간 요런 색깔. 이런 거는 클릭하게 되면 계부나 계모, 양부, 양모 이런 분들이 덕이 있는가 없는가, 삼촌 고모는 몇 번째 삼촌이고 몇 번째 공부가 나에게 대기라고 흉하고 길한지, 각각의 배우자가 몇 번째인지, 이혼을 갖다가 3번, 5번 해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뭐 5번째 결혼해가지고 한 많은 여성이 나오더만요. 이런 경우도 배우자가 몇 번째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운국 기문이 평생을 찾아낸 거고요. 하루 일진 이거 대단히 잘 맞아요. 이것도 찾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5만 건 연구를 다 한 거죠.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오랜 시간을 거치가 제가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지금 이거는 안 맞는 걸 제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원리가 분명히 살아있고 분명합니다. 자, 언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기문하게 되면 새가 네거든요. 나도 보고 가정도 봐요. 그 나는 칠화, 화입니다. 화가 수자리에 앉아. 이 자리가 수자리거든요. 그러면 바다 위에 촛불이니까 꺼져버리죠. 또 위에서 비가 내리고 있어요. 좌우충, 월령이도 충, 태악이에요. 기존 기문학으로 보게 되면 새가 태악하고요. 그리고 금생수 돼가지고 수국화를 하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단명의 사주입니다. 그래, 단명의 사주가 되기 때문에 입양을 보내서 명이 길어졌다. 그런 거는 전혀 근거가 없고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기존의 기문학으로 보면 불명이 단명이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암장수가 38목이 있어요. 칠화에서는 8은 정인입니다. 정인. 태약한 화에서는 나무가, 질 좋은 나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인류가. 그것이 중궁에 있어요. 그리고 삼목은 편인해가지고 일간도 생하는 거 있죠. 그렇지만 삼합으로 여기도 와요. 둘 다 가요. 그래서 태약한 걸 면해요. 그 태약할 면하게 해주는 게 누구냐 하게 되면 팔목이에요. 삼목이에요. 삼목은 보다시피 천마예요. 이 여성은 해외를 나가야 돼. 해외의 기운이 자기를 생해줘요. 반드시 외국을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는 것은 또 팔목이에요. 정인. 팔목이 누구냐면 양아버지예요. 양부라, 양부. 요거 눌러보면 양부라는 게 다 나와요. 양부. 네, 아버지가 양부가 됩니다. 그래서 양아버지죠. 양아버지. 그리고 양어머니는 누구냐 하게 되면 육수가 돼요. 그러면 육수가 같이 해묘미 한목대가 한 몸이 됐어요. 물이 나무 옆에 가가지고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생애러 와요. 그러면 양부모, 양어머니, 그리고 관은 남편이죠. 이 세 사람이 복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해외 나가야 돼요. 천마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마궁도 외국 사람입니다. 여기도 마궁이라는 것은 운곡기문이 만드는 특허낸 거예요. 여기도 제가 대입시킨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쟁이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그래서 외국에 있는 부모가 되죠. 이걸 보게 되면. 그리고 천마도 길하고 완전히 외국을 뜻하는 마궁과 천마. 중궁은 공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궁에는 살성은 모든 걸 이걸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양부모, 양어머니, 남편복이 굉장히 좋은 운명이 되고 반드시 마궁과 천마를 써야지만 진용이 이거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아버지 아니냐, 아버지 복은 없는데, 아버지 인연 없는데 왜 이거는 좋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삼목은 천마로서의 작용은 여기 오지만 아버지의 작용에서 한편은 여기로도 오거든요. 나를 생하러. 그러면 여기에서는 삼형살의 충국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는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월지는 자기 동생이에요. 쌍둥이 동생이에요. 동궁에 있으면 천충이 있고 말이 나고 굉장히 시끄럽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연이 돼요. 그래서 동생하고도 살 수가 없고요. 아래 남동생이 있는데 방송에서는 그것이 10토가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자기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원리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고 그 원리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 원리에 따라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눌러보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남동생하고도 같이 있죠. 여동생하고도 천충하고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아버지도 깃들어 있죠. 전부 다 77, 다 형살이 막 중중해요. 천충하고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인생이 됩니다. 미국으로 참으로 잘 갔죠. 근데 얘는 다르게 놉니다. 먼저 이거 하고 이거 볼게요. 이건 동생 걸 볼게요. 그래서 대충 적어놨고요. 보시면 여기 우측에 그 대성 설명을 해놓은 거고, 그러면 모친이 왜 그러면 일찍 돌아가실고 이래요. 이는 아버지이고 모친은 이거죠. 영가는 부친이에요. 아버지. 연지는 모친이에요. 모친. 연지. 아버지는 중궁의 생을 받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어머니는 유검이 겸황은 했지만 자형살에 형살을 받고 있어요. 형을 받고 있는 사주. 그리고 다 고막 맞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엄마는. 형살을 받고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데다가
약하니까. 어머니의 성격은 되게 명확하고 분명하면서도 되게 까칠하고 그런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 대신 책임감이 강하고 약속이나 이런 건 되게 중하게 여기고 그런 거는 막 끝까지 어떤 일에 마무리를 잘 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런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자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어머니가 왜 일찍 돌아가실까요? 딱 보게 되면요. 만약에 지금 결과적이라도 저한테 이런 묻는다면 제가 볼 거 아닙니까? 어머니 어땠어? 이런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게 질문, 이 많은 가지수가 있어요. 많은 가지수가 있어가지고 물어보면 그게 집중적으로 보거든요. 예. 큰 것도 아니고 막 다다다다 말내는 게 아니고 물어보면 그게 집중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남자는 이 여성은 되게 매력적인 남성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매력적인 남성을 만나게 되는 운명가고 사람이 되게 남편이 점잖고 온화한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문도 관련이 있고, 남편은 학문도 관련이 있고요. 여기에서도 아까 전에 칠화가 태약하기 때문에 이 목을 써야 되는데 목은 간이고 신경이고 이래서 그리고 이걸 써야 되면 이건 뭐냐면 문서예요. 문서는 강사나 선생이나 교수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교수가 됐잖아요. 이 격이 좋기 때문에 교수가 된 거예요. 격이 흉하다면 뭐 비교가 좀 그렇지만 공부방이나 뭐 부동산이나 일반적으로 뭐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설계 그런데 뭐 업종 일을 하거나 이렇게 돼요. 격이 좋을 때 주체자가 사장으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여기 보면 교수라는 이 팔자는 용신이 누가 봐도 이거는 기존 기문이든 운국 기문이든 용신은 인성으로 봐요. 그래서 교수가 되는데 단지 격이 낮기 때문에 교수란 말을 기존 기문에서는 함부로 못할 거예요. 굉장히 격을 낮게 말하든지 그럴 것인데 여기에 삼이죠. 삼은 간이고 신경이에요. 그러면 신경성, 정신세계, 심리 이런 것들과 맞아요. 그래서 심리학 교수가 되는 거죠. 이것도 운명에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 했나? 그래 했죠. 그래 모친 말하다가 말했네. 모친이 왜 단명인가? 자, 볼까? 여기 이때 있잖아요. 흘러가는 기운이 말입니다. 여기 칠이체가 있는데 지금 암장수 이거 없으면 기존의 문에서는 풀이가 안 돼요. 제대로. 예, 못해요. 기존 기문은 몇 번 말하지만 저한테 옛날에 배운 사람들도 암장수를 갖다가 가르쳐 줘도 막 옛날 편한 대로 자꾸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부분중에 맞지만 안 맞을 때는 절대 어긋나버려요. 이 같은 경우도 지금 암장수가 없으면 단명사주고 사주가 되게 흉하잖아요. 그리고 양아버지, 양엄마 남편 보겠다고 말 못해요. 기존 기문학에서는 도리에 안 좋게 말해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게 되면 먼저 시작점이 새에서 시작해요. 항상요. 그러면 7, 5, 9, 3, 4에 육수로 가요. 이게 법칙이에요. 7, 5, 9는 육수를 생한다는 것이 법칙이에요. 법칙. 암장수에서는 법칙이에요. 암장수가 없을 때는 다른 법칙이 또 있었는데 암장수에서는 법칙입니다. 그러면 육수는 팔목에 합이 돼요. 삼목으로 합이 돼요. 팔목은 정이니까 무조건 새로워져. 삼목도 편인이지만 인호술 합하되 일로 와요. 결론적으로 이 칠화의 제자리가 있어요. 시작점에 그대로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7호고 3살이 돼가 육수로 가가지고 팔목과 삼목이 시작점 제자리에 제자리가 됐다고요. 제자리가 된 칠화는 극밖에 안 해요. 요금을 극을 해요. 화극금, 어머니죠. 어머니가 단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단명이 아니면 병자, 불치병 병자, 노상, 불구자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행방불명,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죽은 데 사는지도 모르는 행방불명 이런 것들이 해당돼요.
자, 그렇다면 평생사주에서 어머니가 단명사 알았는데 언제 어머니가 사망할 것인가를 찾아야 되겠죠. 언제?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여기는 1세에서 7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살에서 7세가 어머니가 대흉하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오죠. 그렇다면 언제 몇 살일까? 언제 몇 살일까? 모친은 바로 이 대운 7화를 생하는 걸 찾아야 돼요. 몇 살일까? 그 방송에서는 분명하게 방송이 맞다 하는 이유가 이 사주가 그대로 맞아요. 방송에 나온 사주가 자시가 맞고, 그러면 이 대운이 사망을 했잖아요. 대운에서. 그러면 이것을 생하는 나이가 돼야 돼요. 예. 그러면 이것을 생하는 것은 삼목과 팔목이 있어요. 맞죠? 그대로가 하나가 되는 것은 삼목, 인호술 합파, 생. 그러면 삼목이 인호술 합파가 더 빠르니 팔목보다는, 그죠? 예. 여기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어느 시기, 말하자면, 이 나이에서, 모친이 사망을 했다. 분명히 그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머니를. 그러면 이 어느 시기에 어머니가 사망할 것인가? 이래 봤을 때에 여기 7화를 왕성하게 해주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삼목이에요. 네. 그리고 팔목이 돼요. 맞죠? 이걸 생하는 게 지금 이건 태약하다고 했잖아요. 태약하다고요. 태약하게 되면 이걸 생하는 목기가 와야 되겠죠. 왕성해야지 치면 이게 치명타를 입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삼팔목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암장수가 되기 때문에 나이도 달도 말할 수가 없어요. 일진도 말할 수가 없어요. 암장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생하는 육수가 돼야 되거든요. 맞죠? 육수가 해묘미 한목이 될 것이고 일로 흘러가고 삼목이 되니까 육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육수는 26세에서 31세가 되잖아요. 그럼 이때 사망을 해요. 맞죠? 왜냐하면 육수가 팔목도 되고 삼목도 돼가지고 칠화가 돼가지고 힘을 보태가지고 그걸 하기 때문에 이 대운이 맞죠. 그런데 이 대운보다 앞선 대운을 있는가 없나 이걸 더 왕성하게 하면 더 왕성하게 육수가 왕성한 힘이 되겠죠. 앞선 나이를 봐야 돼요. 앞선 나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앞선 나이는 이거 육수를 생하는 구금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7이 있고요. 5가 있어요. 구금이 온다면 7오고 3살에 대가 육수를 생해요. 3살이 없다고 하더라도 육수나 유금이 생해요. 맞죠? 더 왕성하게 하는. 그리고 왕성하게 하면서 이것보다 앞선 나이를 봐야 되죠. 그러면 이것보다 이게 앞서겠죠. 759, 3사는 이것이 확실히 맞죠. 육수를 생하잖아요. 그러면 모친은 이 대운에서 사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게서 생을 해주니까. 그러면 이 대운에 이 생이 곧 이것보다 원래는 이 나이가 됐는데 육수가 그것보다 빠른 나이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대로 육수가 되는 3살을 대해서는 759, 3살의 육수가 한 나이는 한 묶음 한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대로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른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르는 것에서 더욱 왕성한 것은 759, 3살이니까 7은 이미 동했고 안 동한 것이 들어온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동행 거하고 안 동행 게 있을 때는 그대로 759, 3살의 육수가 되니까 이 대운이 되는 거죠. 모친 사망이. 그렇다면 모친 사망은 이 대운이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대운을 생하는 것이 나이가 돼요. 모친 사망의 나이가 돼요. 그것은 토예요. 토생금. 여기 토를 보면 안 되고 암장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장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토생금 하잖아요.
그러면 암장수는 나이를 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암장수를 생하는 이화가 화생토하니까 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22시에 사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망날도 말해놨으니까 여기다 보면 다 원리가 있습니다. 공부한 분들은 이걸 찾아보면 왜 그런 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친이 가난했잖아요. 그것은 부친이 사명살의 충국을 받고 이 자리가 부친도 약하거든요. 그래서 부친이 단명이고 이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형제 인연 없는 거 아까 말한 거고요. 남편복 대해서도 말했고요. 그러면 양부모를 만나는 시기, 양부모를 만나는 시기. 여기에서 이게 양부모잖아요. 이것이 양아버지, 양부. 이것이 양모. 남편도 되지만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육수가 곧, 이건 다 나이하고 달이 없다 그랬죠. 그럼 육수가 해묘미 한목 합을 해가지고 일로 가니까 바로 육수를 생하는 나이가 되겠죠. 육수가. 육수의 대운도 되는데 이 나이에 양부모를 만나는 것도 되지만 여기 앞서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육수가 되는 것은 가장 빠른 것은 이것도 육수를 생하지만 이 나이보다 가장 빠른 것은 육수는 75934이 육수를 생하기 이게 하나의 공식 한 묶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육수로 가는 것은 반드시 7이죠. 7. 그러게 되면 7, 5, 9, 3, 4의 육수로 그대로 이게 한 나이인데 한 묶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이에 양부모를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양부모. 거기에서도 그러면 이 나이에 된다고. 이 나이. 그러면 이것은 몇 살인고 하게 되면 이걸 이제 생하는 것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일세거나 일세거나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이세가 된다, 이거 다 해놨네요. 너무 많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남편 만나는 것도 이런 것들은 다 나오지 않았죠. 방송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도 여기 보면 다 지금 말한 거하고 다 있습니다. 출산도 보게 되면 불명하게 나오거든요. 출산도 아들 딸인가도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 대운은 이노술 합 일로 와요. 새가 와죠. 그러면 새가 이게 큰 애거든요. 자식 아닙니까? 10토를 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대운에는 이노술 합파대가 이 대운에는 34대운은 여기 와 있어요. 7이 된 거죠. 삼목임에서도 7이 됐으니까 이 대운에는 자식을 합을 하죠. 오미합. 그러면 자식을 낳을 수 있겠죠. 그럼 아들인가 딸인가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공부를 하셔야 공부를 해야 되고 여기서는 말할 수 없고 아들을 낳는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운에 또 몇 살에 낳는 것도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36세에 여기에 대운에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삼목이 되는 것은 육수가 인의 한목이잖아요. 그러면 육수는 36세죠. 이 대운 안에 들어가는 건 36세죠. 그래서 36세. 다 일일이 제가 설명을 못 해도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원리가. 그 이유가 다 있어요. 36세 그것도 아들이라 하는 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금생수 돼가지고 이렇게 삼목을 더 일러오죠. 그래서 자식하고도 또 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 딸 구별하는 것도 대운에서도 알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딸만 딸 아들만 그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도 다 나와요. 연거푸 놓은 것도 있고 아들, 딸, 아들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오로지 모르니까 사주가 맞네 안 맞네 이렇게 하는데요. 사주는 모든 것은 인연에서 나타나요. 인연. 많이 들어보셨죠? 맞잖아요.
인연이란 것은 이것과 저것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것과 저것의 관계에서 인연이 길하기도 하고 흉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별하기도 하고. 인연은 관계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인연은 어째서 일어나는가 하면 인연은 이치에서 일어나요. 이치. 이치는 이치에 대해서 일어나요. 이치는 뭐냐면 이치는 바로 섭리예요. 섭리에 따르는 거예요. 섭리. 이 섭리는 또 뭐냐면요. 거역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이거는 이치이기 때문에 운명이 30% 맞고 이치가 30% 맞고 이치가 70% 맞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걸 못 찾아내서 그런 거고 60% 사주가 맞네, 운명이 맞네, 이게 맞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지하고 그것을 못 찾아내서 무지해서 하는 말이고 어떤 분들은 모든 게 마음무게 달렸다 하면서 다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참으로 몰라서 하는 거예요.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1차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안 돼요. 2차적인 관점에서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대단한 수행, 우리가 알고 있는 운효대사, 그리고 대한민국 절마다 백화에 그림 그리 있는 부설거사, 부설거사도 있죠. 이런 분들은 다 결혼했잖아요. 요속군주를 만나고 설총을 낳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왜 마음먹기에 달렸는데 못했을까요? 이치 섭리가 거역할 수 없는 법칙에서 재성과 합의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각 자식을 다 낳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이치에 거역할 수 없는 법칙에서 이 숙명입니다. 이거는 하늘의 신도요, 종교에서 말하는 조물주, 창조주, 이 인간이 다 만들어놓은 허상입니다. 마음대로 못해요. 전지전능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이치를 못 벗어내요. 섭리를 못 벗어난다고. 이런 신들도요, 붓다도, 물론 부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거역할 수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신은 인간이 이래 관여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분명히 말했거든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준 허상이에요. 그냥 이 창조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영혼이라는 것도 불멸이라고 말하고 붓다는 불멸이 아니라고 말했죠. 이런 것도 제가 설명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옆길로 나갔는데 말입니다. 자, 어디까지 했나. 그래서 여기도 만나는 거 보면 시간상 제가 줄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언제 만났고 왜 40살에 만날 수밖에 없고 왜 이 대운에 만나는가. 그러면 이 대운도 만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설명이 다 있어요. 이대운에 만났잖아요. 마궁이 때 만나는데 바로 이대운에 10토를 생하는 것은 이화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42세가 되는데 이 대운 안에 미입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것보다 42수도 빠르는 것은 40이에요. 토시한건. 그래서 40세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도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보시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을 한번 볼게요. 쌍둥이 동생. 참 기가 찹니다, 보면. 그러니까 방송의 관계자들 분이든지 이쪽에 그런 분들 조금 좀 더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누구나 봐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방송을 굉장히 지식이 얇아요. 그 방송 진행자분들이. 그리고 죄송스럽지만 게을러요. 저 같은 사람을 찾거나 수습하게 되면 인터넷 검색해보면 되는데 인기가 많다고 해가지고 손님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 실력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제같이 이렇게 보기 전에 훨씬 잘 보기 전에 예전에 이보다 못하실 때 방이 가득 차가지고 손님 되돌아보고 정말로 그럴 때가 있었거든 한때는요. 그때는 내 운이 좋아서 그래요. 운이 좋아서 손님 많고 이런 것이지 물론 실력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운과 실력이 이래 되면 되겠죠. 운이 좋은 사람은 대부분이 그렇게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없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방송 그리고 여의 실력은 실을 잘 찾아야 됩니다. 저한테 시험 한번 해보세요. 누구든지 전문가들 개권 투명하게 방송에 찍어가지고 그쪽에도 찍고 이쪽에도 찍고 편집해가지고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찍어야 되겠죠.
전혀 모르는 시를 10명 정도 합시다. 그러면 120명 사주가 나오는데 이거 전혀 말 안 해주고 있었던 일을 하게 되면 실수로 하나 정도 놓칠 수 있겠지만 다 찾을 수 있는 자신 있다고 분명히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그렇게 손이 많고 인기 많고 했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뭐 교수라 박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들에게 이걸 해가지고 10명 정도 시가 전혀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결혼, 부친 사망, 몇 살에 몇 월 달에 직장 들어가고 몇 살에 몇 월 달에 애인하고 이별하고 이혼하고 그런 걸 갖다가 결과를 줘가지고 이 사람 시를 찾아보시오 이러면 거의 못해도 실력 있는 사람들은 70% 80% 찾아야 돼요. 적어도. 그런데 아마 몇 프로 얼마나 찾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못 찾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물론 명리하는 분들 대단히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극히 일부고 그런 사람을 제외한 일반 명리학 기존 기문 못 찾습니다. 그분들 화낼지 몰라도 그러면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이런 걸 실제로 내가지고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뚜렷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동시형 무속인입니다. 지금 목이 갑자기 마른데 물 한 컵 잠깐 마시고 상담을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대로 할게요. 언니는 이 동생은 되게 성질이 욱하고 말을 잘해요. 주작이 있어가지고 말도 잘하고 욱하는 기질이 되게 강해요. 그 교수님은요. 근데 여기는 되게 부드럽고 온화해요. 표면적으로. 그리고 보수적이고 내세적이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주는 팔목이죠. 거왕이에요. 성왕해요. 왕성합니다. 자기 기운이. 일간도 있고요. 왕성한데 오토를 합하게 되면 먼저 합을 보거든요. 순서가 다 있어요. 보는 순서가 인호술 합화가 될 것이고 신자진 합수 이런 둘이 충이 돼요. 그리고 진유합금이 있거든요. 유금을 합해요. 이 유금은 남자도 되고 직장, 이직 이런 걸 보거든요. 여자 같으면 두 번째 남자도 보지만 여기에서는 이 귀신규자를 합해요. 오토가 곧 유금과 합됐기 때문에 유금은 여기 이거거든 동일한 거거든요. 내가 귀신을 합해요. 그런데 내가 왕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버려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귀신이냐? 여기 등사가 있어요. 등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일반인들에게도 안 좋아요. 아버지가 등사했어가 항상 꼬이고 안 좋은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이 팔자는 팔목이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 귀신을 합을 함으로써 왕성한 나무 가지를 쳐주는 것이 돼요. 그래서 기래요. 그래서 무속인의 팔자인데 토는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토를 합했어요. 토는 신자, 믿을 신자거든요. 신앙이거든요. 토가 무너진 사람은 신앙심이 약해요. 신앙이 없거나 약해요. 있는데 한다고 하면 그냥 보이기 위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토를 합하잖아요. 토는 신앙심이 대단한 거죠. 이게 간이산이에요. 산 속에 있는, 그래서 산 속에 믿음을 갖고 있어요. 산 속의 믿음인데 신을 합하고 있으니 산에서 기도하는 무속인의 운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분은 신경이 되게 예민해요. 여기도 예민하다고 나오고 여기도 예민해요. 예민한 것은 도리에 보면 되게 예지력이 밝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전형적인 무속인의 사주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토를 합함으로써 오토의 인호술 합화가 나오고 이거 암장수 없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호술 합화 여기 있네요. 그 다음 신자진 합수 이래 되죠. 그러면 이거는 또 자식도 돼요. 일수가 시지고 7화는 시간이 돼요. 이 둘이 충을 해버려요.
그러면 자식이 없는 사주예요. 있어도 죽거나 이별이에요. 없는 것이 지내야 돼요. 자식운이 대흉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남편이 여기가 있네요. 규성이네, 관이네, 구금이 남편이니까. 그 남편은 일간이 인옷을 합화돼 가지고 다 녹이고 있어요. 남편이 없는 사주예요. 있어도 이별하거나 사별해요. 안 돼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 법칙이거든. 이 섭리입니다. 이걸 기도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단 정말로 기도를 할 때는 떨어져 궁합이 절대적으로 좋은 가운데 주말 부부나 그분의 야간 근무, 교대 근무하거나 떨어져 지내는 사람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불명하게 이게 불명하게 불명하게 자식운이 안 좋다는 게 분명히 말하고 남편 복도 없는 사주가 돼요. 그리고 언니가 여기 있네요. 월간이 언니 아닙니까? 월간이 여기 합을 해요. 천마하고 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외국하고 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도 합이 되어 있습니다. 언니는. 그러면 여기에서는 나와 합이 좋을지 않느냐. 그렇지만 사명살의 충돌대가 깨졌어요. 같이 못 산다는 게 나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런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무속인이 팔자가 되고 무속인이 되는 신받는 것도 이제 그 방송에 보니까 나오더만요. 그 보면 그대로 이제 보게 되면 그 방송에서 신받는 나이가 여기 있네요. 35세, 31세에 받았어요. 31세에 받았더라고요. 음력 4월이 돼요. 그 보면 방송에 보게 되면 이것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팔자가 신을 받는 것은 오토를 합함으로써 오토가 신하고 합되어 있는 것을 합을 함으로써의 신제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신은 언제 받을 것인가? 바로 팔목에 이게 올 때 받는 거죠. 물론 대운도 여기 다 설명되어 있는데 지금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운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대운은 여기가 유금이죠. 그럼 육수를 생해요. 이 대운. 육수를 생하면 육수는 해묘미 한목대 일러와요. 일러도 가지만 일러도 먼저 와요. 그러면 이 대운의 유금은 귀신귀자는 금생수 일러하거든요. 그러면 일수는 왜 안 가느냐? 일수도 가죠. 일수는 가더라도 자축 합도대가 제자리를 오기 때문에 육수로 가요. 이거는. 그런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리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육수 가게 되면 육수는 해묘미 한목 합으로 먼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합으로. 그러면 여기에서는 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걸 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운의 신과 합되는 시기죠. 금생수 되면 해묘미 한목 이 가지고 그대로 합을 하니까 곧 이걸 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팔목이 내라는 팔목이 이걸 합을 함으로써의 대운의 유금과 합된 오토를 합하기 때문에 바로 이걸 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이 대운에 되는 거죠. 이 대운이 몇 세냐 하게 되면 팔목이 되죠. 팔목이 되는 것은 육수도 있지만 일수도 앞서가 일수도 있거든요. 이건 암장수지만 일수는 31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1세에 왜 정인이니까 무조건 이루어오죠. 팔목이 되는 거죠. 무조건 이루어오는 거예요. 팔목. 그러면 여기 합하게 되기 때문에 31세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31세에서 볼 때면 그러면 31세 신을 봤는데 몇 월달에 발 것인가? 그는 구금이 이렇게 31세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다 나옵니다. 이 숫자를 31세 하면 달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31세가 정인에게 되기 때문에 신을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몇 월달인가 하면 바로 일수가 되는데 그는 구금이 삼합으로 된 구금이든 금생수하든 유금이든 둘 달 중에 한 달인데 음력 9월달보다 음력 4월이 빠르거든요. 금생수. 그래서 음력 4월달에 그대로 귀신이 생을 함으로써 나에게 이렇게 되는 이치예요. 그래서 음력 4월달에 신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방송에 나온 것이 분명히 맞다는 거죠. 자, 남편 보고 없어 말했고요. 그 다음에 모친 단명. 모친 단명은 말 안 했나? 모친. 모친은 이게 모친이에요. 연지가. 모친은 신자진 합수도
되고 또 모친은 인호술 합하도 돼요. 이 둘은 충이죠. 살아남는 것은 진유합금, 유금이 모친이 돼요. 여기에서 모친은 유금이 돼요. 그렇죠. 예, 유금. 신을 만나기 전에 유금은 모친이었어요. 그러면 유금을 극하는 것은, 이 모친을 극하는 것은 칠화가 여기 있네요. 화극금. 그죠? 그러면 이 대운이 굉장히 흉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운이 모친이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운에 칠화가 있으면 몇 살에 사망할 것인가? 바로 칠화가 되는 삼목이네요. 그럼 23세에 사망이 되겠죠. 그럼 23세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23세 사망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23세보다 앞선 삼목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것은 바로 육수예요. 인의 한목. 항상 앞선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암장수는 나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육수를 시행하는 것은 유금도 있네요. 유금도 암장수라서 나이를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금이 금생수하니까. 그 다음에 같은 암장수 유금을 시행하는 토가 있네. 토가 토 시행한 말이고 이것도 암장수라서 나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0토를 시행하는 이화밖에 없죠. 22세 사망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22세 사망이 되는 거고 달도 말해놨으니까 그 이치 따라 했는 겁니다. 그 보면 다 이렇게 다 맞아 들어갑니다. 전부 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다 요거는 일부러 감춰놨어요. 만나는 나이가 40이죠. 42대운이 만났죠. 언니가 여기 월간의 언니 아닙니까? 언니와 나와 합의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여기서도 합돼요. 울지가 아래 동생이잖아요. 여기 쌍둥이 동생에서는 요거 남동생이 돼요. 남동생. 요거는 쇠도 남동생이 같이 앉아 있으니까 팔목도 나도 되고 요거는 일간데 그러니까 언니가 이 대운에는 이렇게 합하고 여기도 합되니까 남동생 네 합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것 팔목이 여기 오가지고 유금을 합하니까 유금은 아버지니까 아버지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대운에. 그래서 이 대운에 만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몇신강 바로 칠화를 생하는 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수를 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수를 생하는 것은 759, 342 육수가 이 한 라인이라 그랬기 때문에 7하고는 이 나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47세, 37세가 되는데 이 대운 안에는 37세, 47세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없어요. 대운 미입이라요. 그러면 7화가 되는 나이가 돼야 되겠죠. 그거는 10토죠. 오미합파. 그래서 40세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설명이 있으니까 다라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추정 60분에서 의도적으로 방향을 그렇게 몰고 간 것으로 느껴지는데 지금은 21세 시기고요. 항상 진실은 밝혀지기 나름이고 굉장히 미흡했고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누가 봐도 이 운국 기문을 통해서 완벽하게 너무도 허술했구나. 신뢰성을 크게 방송 여러분들 관계자분들께서 신뢰를 잃었다고 저는 보고요. 운명이라는 것은요, 저는 평생을 이걸 한 거거든요. 연구를 찾아냈고, 저 같은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시를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잘 보니 못 보니 하면 시를 찾아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결과가 어떤 시일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지 않나요? 한 문제만 실수할 수 있어요. 아주 옹졸하고 그런 사람들 그 한 번 실수를 갖다가 대단하게 그렇게 비꼬고 그럴 수 있지만 아주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죠. 전체를 보고 말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게 되면 언니와 동생의 사주는 여기는 칠화가 되고 이 팔목 이 어질린 자거든요. 착하고 신경은 예민하지만 전혀 다른 그런 기질을 보고 있고 여기도 보게 되면 토가 약해요. 토는 그리고 언니는 신앙심이나 이런 게 없어요. 되게 약해요. 그리고 그 기분 들으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토가 무너진 사람은 신뢰성도 흉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토에 화해살이 있거나 이런 사람 위장이나 이건 피부가 안 좋죠. 이 부분은
피부, 위장, 그래서 주근깨가 보니까 많이 있더구만요. 피부가 안 좋고 위장, 여성병까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운명궁인데, 근데 양부모에 대해서는 정말로 복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고, 여기는 천마를 통해서 가야지만 인생이 잘 풀린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이거는 교수거든요. 교수가 되는 거고, 심리학 교수, 정신세계 이런 것도 다 맞고요. 안 그러면 간이나 신경계, 심리학 이런 것들의 전문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맞고, 쌍둥이라도 완전히 다른 경우가 그런 게 비전문가거나 아주 얕은 지식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또 동일한 사주가 말입니다. 어떤 사주가 어떤 사람은 왕이 되고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또 권력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데 확인되지 않는 말들이거든. 다 꾸민 말이에요. 이거 전부 다 꾸진 말이고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왕이 되면 아프리카 오지에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뭔가 권력을 갖고 장을 갖게 돼 있어요. 비슷하다 해야 되지. 여기는 관이라는 것은 분명히 관성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관성이 전혀 없다. 여기는 부자가 되는데 가난하다. 있을 수가 없고 다 꾸미는 이야기고요. 시가 동일한 사주가 다르게 산다는 것도 다 꾸미는 말입니다. 그 순천에 동일한 경찰관이 똑같은 삶이 있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것도 이미 내가 다 만들어 놨거든요. 확인했거든요. 동일한 사주가 똑같은 부인, 똑같은 5살 연하의 자식, 성진, 심지어 결혼한 하루 일진도 똑같고요. 제주도 가고 또 같은 동네 아파트 산 적 있고 부친 돌아가신 것도 동일하고 그런 것들 다 똑같이 노는데 전혀 안 맞다는 것은 꾸민 말이고 계획된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치, 섭리, 거역할 수 없는 법칙이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기에서는 무조건 운명이 안 맞다, 틀리다, 의지하지 말아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길을 갖다 알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다 좀 평온하고 기대할 수가 있고 또는 체험할 수가 있고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이지, 무조건 개척해가 된다. 그 된 사람들 보면요, 강연 백도씨인가 옛날에 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백도씨 전부 다 성공한 사람이 나오죠. 실패한 사람은 왜 안 나올까요? 그 종교에서 이적이 일어났고 그런 것도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적이 일어난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 다 눈뜨기 못 했잖아요. 인연 되는 사람, 있는 사람, 되는 사람 했는 거죠. 그게 운명입니다. 운명은 이걸 부정해서도 너무 믿어서 안 되겠지만 이걸 알고 바르게 나아가야 되고,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나 하면 과거에 자기의 업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제가 옹고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운명이 이렇게 잘 맞기 때문에 이걸 믿고 받들고 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왜곡되게 말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또 연구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고 방송에서 이렇게 내보낸다는 것은 운국 입장에서는 분노가 일어나죠. 사실 굉장히 그분들은 너무하다, 그런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에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서, 자기들 원하는 부분에서 이끌려하는 방향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분들은 본의 아니게 큰 신뢰성을 잃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간에 이 운명에 대해서는 이게 전부 다 이치예요. 이걸 통해서 많은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살아온 거, 여기 보면 조부모 복이 있니 없니 이런 것도 다 이 운명에 다 관계해서 된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뭘 됐다, 아들 낳고 이런 것도 운명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우연히 겹쳤을 뿐이에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침, 점심, 오전과 오후에 4번 정도를 지극하게 했을 때는 운명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정말 도를 통하면 이걸 다 벗어날 수 있지만,
일반 사람 도를 벗어나지 못한 원효대사도 부설거사 같은 분도 엄청나잖아요. 부설거사를 일반적으로 모르시는데요. 모르는 사람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사무실에도 한자로만 이렇게 그분의 일반성을 써놨거든요. 예, 부설거사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잠깐 말씀드리면, 그렇게 변산본도에 보게 되면 부인 그 절도 있는데 부인을 만나가 자식들도 다 출가시켜가지고 깨닫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1차적인 것 운명은 거역할 수 없어요. 2차적인 요소에서 잘 했다는 거죠. 그대로. 환신의 생명을 따라서 그 물을 갖다가 병에 연놨고 대한민국 절에 보면 백화에 큰 절에 가보면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산속에. 이걸 떨어져가지고 물이 흙은 그대로 있게 하고 벽만 부서지게 해라니까 다른 도인들, 다른 도반들, 스님들은 때리니까 물도 다 쏟아져 버리는데 부슬구슬하니까 물은 그대로 떠 있고 벽만 부서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신이 생미를 따라서 없는 것은 병이 부서지는 것 같고 신성이 본래부터 영명하여 허공이 떠 있는 것은 물이 허공이 떠 있는 것은 항상 그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유명한 말을 한 거죠. 이것은 그 부설거사의 깨달은 마음 그대로 진성 본래의 참마음 그대로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투영식이 보였던 거죠. 항상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 마음 그대로가 전달되어가 이렇게 허공이 떠 있는 거죠. 물이라는 것은 아래로 흐르고 물의 성질은 차고 그 속성은 아래로 흐르는 것이 이치지만 이렇게 도를 깨달으면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를 깨달으면 이 운명도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걸 갖다가 보완해가지고 미신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을 나아갈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는 점. 취직이 분명히 안 되는 운이고 관운이 없는데 기도하고 뭐 한다고 해도 관이 갈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이거는 이미 정해진 숙명인데요. 관이 없는데 사주상에 이 팔자가 오로지 소문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직장생활 할 수 있고 직장생활 할 수 있고 관운에 나가겠습니까? 동생분이 인호술 합화대가 이 손이 상관이 이 관을 치고 있는데요. 다행히 귀는 내가 합대가 무속인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팔자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관운이 없는데 노상 공무원 시험 치가 안 되죠. 만일 됐다 해도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운명을 바르게 아는 것이 자기를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고 좀 긴 시간에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